지금부터 2020년 금융시장 전망 그 마지막 이야기, 외환, FX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환율 이런 단어를 들으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IMF나 리먼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 즉 원화가 급격한 약세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고, 또 이러한 환율의 급등은 수출 중심의 경제를 가지고 있고 외환 보유고가 국가 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에 아주 큰 악영향을 끼친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외환딜러 출신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외환은 무섭거나 두려운 상품이 아니며 충분히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투자 자산의 한 축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강의를 통해 외환이 가지고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느끼시고, 또 금융위기와 같은 이벤트에서도 시장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수단이 아닌 주식과 같은 투자 자산의 해지 수단으로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공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외환, Foreign Exchange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순하게 화폐의 교환입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은행에 방문해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행위, 그리고 여행 후에 남은 달러를 팔고 다시 원화를 사는 행위, 이게 외환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일상에서 매우 익숙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환율은 양국의 화폐를 교환할 때 교환 가치를 결정해주는 숫자입니다. 1달러에 1000원을 교환할 수 있다면 원달러 환율은 1000원, 1달러에 1100원을 교환할 수 있다면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인 겁니다. 참 쉽죠? 그리고 글로벌 FX 시장의 기준은 미국 달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 나라의 통화의 가치는 1달러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달러에 상응하는 원화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 달러냐? 다른 이유 없습니다. 현재 미국이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FX 트레이딩을 통해 이익을 올리는 방법은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 같습니다. 주가가 오를 종목을 골라서 매수를 하듯이 가치가 올라갈 통화를 골라 매수를 합니다. 이때 그 대가로 다른 통화를 지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1달러를 구입하기 위해 원화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0원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달러의 가치가 더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원화를 팔고 달러를 매수하는 트레이딩을 하면 됩니다. 외환의 특징은 이 반대의 거래도 쉽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11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할 것을 예상한다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즉 외환 매매는 양방향 거래가 쉽게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도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가지 제약 조건이 따르죠. 외환은 이러한 제약 조건 없이 개인도 선물이나 ETF를 통해서 쉽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2020년 외환시장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외환시장을 전망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미국 달러의 움직임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강세이냐 약세이냐가 대부분의 타 통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2020년은 달러의 움직임이 어떨까요? 저희는 달러 약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달러의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미국의 금리 정책이 지속적으로 완화적 정책이 예상이 됩니다. 미국에서 달러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을 할 거고, 이는 달러 약세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지면 그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키워드 소프트 리커버리도 달러 약세를 지지합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달러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금융시장에 위기가 있을 때 전통적으로 달러는 강세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반등의 모습을 보이면 달러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모든 요인이 달러 약세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경기는 꾸준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기업 주식에 대한 수요도 꾸준할 거고, 미국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달러 환전 수요도 꾸준할 것이고, 이는 달러 약세를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그럼 달러 약세를 전제로 했을 때 과연 수많은 통화 중 어떤 통화가 더 달러 대비 강세로 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고민 끝에 우리는 파운드와 유로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영국 파운드는 소프트 브렉시트의 완성 시 지난 3년여간 이어졌던 파운드 약세의 추세 자체가 반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2일에 있었던 영국 보수당의 압승은 그 기초를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 결과 이후 급격한 강세를 보인 영국 파운드화는 그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였으나 이는 연말 포지션 정리 등의 일시적인 요인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화
유로존은 주식에서도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외환은 그 자체만으로도 투기 수요가 있으나 글로벌 자본의 움직임에 아주 큰 영향을 받는 상품입니다. 만약 유로 경기가 반등하고 유럽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유로화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유로화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반등 시 그 폭도 매우 클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통화 원화 KRW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미중 무역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였던 원화는 그 약세 추세를 마무리하고 강세 전환, 즉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 반등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달러 유동성은 증가하고 이는 원달러 환율 하락을 이끌 것입니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이 단계별로 해결이 됨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받는 통화 역시 원화가 될 것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0년 금융시장 전망 외환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럼 건영이를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건영아? 네. 원달러 환율이 하락대가 되면은 원화는 강세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미중 무역 분쟁 이슈랑 우리나라 원화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은. 그래, 알려줄게. 우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 무엇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니?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거 있었잖아. 100만 불 수출 뭐 이런 거. 네.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국가다. 자원이나 이런 게 좀 약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데 규모가 제일 큰 데가 어딜까? 중국, 미국. 그렇지. 둘이 싸워.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 걔네들 자체가 여유가 있을 때보다 싸울 때 우리나라의 물건들을 수입할 여유가 없어지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의 수출은 점점 줄어드는 거야. 경제가 많이 안 좋아졌던 거지. 그런데 걔네들이 화해를 해.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가.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안 좋았던 수출이 회복을 할 걸 볼 수가 있지. 수출을 많이 하면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와? 달러. 그렇지. 달러가 늘어나면 당연히 달러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원화에 비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잘 마무리가 되면 수혜를 받는 거는 위안화도 있긴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원화도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지.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는 그런 표정인데? 그러면 외환편을 마무리를 하면서 2020년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총 6개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업데이트될 날짜가 12월 31일 텐데 올 한 해 우리 회사의 용구도 건영이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모두 올 한 해 너무 고생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새해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